아저씨, 괜찮으세요? 차가운 새벽거리. 낡은 국밥집 앞에 쓰러진 남자가 있었습니다. 옷은 누더기였고 얼굴엔 흙과 핏자국이 묻어 있었어요. 국밥집 주인 김순희 65세는 그 남자를 밀어내려다 멈칫했습니다. 남자의 손목에 채워진 시계 때문이었죠. 아무리 흙이 묻어도 감출 수 없는 고급 시계였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남자는 순위를 올려다봤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순이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건넨 국밥 한 그릇이 3일 후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순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이입니다. 올해 65이에요. 저는 30년째 이 골목에서 국밥집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 중앙시장 뒷골목, 낡은 건물 1층 모퉁이에 자리 잡은 작은 가게예요. 간판도 발에서 글씨가 잘 안 보일 정도죠. 정국밥. 그게 제 가게 이름입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요. 알람 없이도 눈이 떠집니다. 30년을 그렇게 살다 보니 몸이 기억하는 거죠. 찬물로 얼굴을 씻고 두꺼운 잠바를 걸치고 가게로 향합니다. 겨울 새벽 거리는 정말 춥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요.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바로 사골을 끓이는 겁니다. 전날 밤부터 우려낸 국물에 새뼈를 넣고 불을 지핍니다. 뽀얗게 우러나는 국물을 보면 마음이 놓여요. 오늘도 장사할 수 있겠구나 하는 안도감이죠. 손님이 많지도 적지도 않아요. 단골들이 몇 분 계십니다. 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새벽 택시 기사님들, 밤샘 일하고 퇴근하는 분들. 그분들이 제 가게를 찾아줍니다. 국밥 한 그릇에 7,000원. 요즘 물가에 싼 편이죠. 하지만 더 올릴 수가 없어요. 손님들도 다들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니까요. 남편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어요. 폐암이었습니다. 담배를 많이 피우셨거든요. 돌아가시기 전에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보, 미안해. 가게 하나 제대로 못 남겨줘서. 저는 고개를 저었죠. 남편 덕분에 이 가게를 시작했는데 무슨 미안할 일이 있겠어요. 남편이 떠나고 혼자가 됐습니다. 외로웠어요. 하지만 가게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아들이 하나 있어요. 올해 38입니다. 서울로 올라간 지 7년째예요. 처음엔 자주 연락이 왔어요. 엄마 잘 지내? 몸 괜찮아? 하고요. 그런데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명절에나 한번 통화할까 말까예요. 작년 추석 때 통화를 했어요. 엄마, 그 낡은 가게 정리하고 서울 올라와. 요양원 알아봤어.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니다, 엄마는 여기 있을 거야. 엄마, 언제까지 그렇게 힘들게 살 거예요? 나이도 있으신데. 괜찮아. 엄마는 일할 수 있어. 아들은 한숨을 쉬었어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어요. 제가 아들한테 짐이 된 것 같아서요. 요즘 가게 사정이 안 좋습니다. 근처에 프랜차이즈 국밥집이 3개나 생겼어요. 깔끔하고 넓고 카드도 되고 배달도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제 가게를 지나쳐 그쪽으로 갑니다. 어느 날 젊은 커플이 가게 앞을 지나가더니 이렇게 말하는 게 들렸어요. 여기? 너무 낡은 것 같은데. 그러게. 다른 데 가자.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낡았다는 말이요. 저도 알아요. 가게가 낡았다는 거. 하지만 고칠 돈이 없어요. 하루하루 버는 돈으로 재료비 내고 월세 내면 남는 게 없거든요.
어느 날 밤 마감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고 내일 쓸 재료를 준비하고 있었죠. 그때 건물주가 찾아왔습니다. 60대 중반의 뚱뚱한 남자예요. 인상이 좋지 않아요. 순희 씨, 미안한데 이번 달부터 월세 올려야겠어. 제 손이 멈췄습니다. 네. 지금도 빠듯한데. 나도 어쩔 수 없어. 건물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데. 그리고 이 골목 재개발 들어온대. 다른 가게들 다 나간다고. 건물주는 차가운 표정으로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월세가 2배로 올라 있었어요. 7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요.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싫으면 나가. 다른 세입자 얼마든지 있어. 건물주님 제발. 한 달만 더 생각할 시간을. 다음 주까지 결정 못하시면 계약 해지야. 알아서 해.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계약서를 내려다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30년을 지킨 이곳을 떠나야 하는 걸까요? 이 가게가 제 전부인데. 이걸 잃으면 저는 뭘 하고 살아야 하죠?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옥탑방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빗물이 새는 천장이에요. 양동이를 받아뒀는데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똑, 똑, 똑.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새벽 4시, 저는 습관처럼 일어났어요. 몸이 기억하는 시간이니까요. 찬물로 얼굴을 씻고 가게로 향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우산도 없이 그냥 걸었습니다. 어차피 젖을 것 뻔한데 우산이 무슨 소용이에요. 골목 입구에 도착했을 때 뭔가 보였습니다. 가게 문 앞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괜히 남의 일에 끼어들면 손해만 보니까요. 뉴스에서 봤어요. 쓰러진 사람 도와줬다가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당하는 사람들 이야기요.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비에 젖은 남자였어요. 50대쯤 돼 보이는 누더기 옷을 입은 남자. 얼굴에는 흙과 핏자국이 묻어 있었고 몸에서는 술 냄새가 났습니다. 노숙자인가?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아저씨, 괜찮으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남자의 어깨를 흔들었어요. 그때 남자의 손목이 보였습니다. 낡은 소매 사이로 삐져나온 손목에 시계가 채워져 있었어요. 제 눈이 커졌습니다. 그 시계는 평범한 게 아니었어요. 흙과 먼지로 뒤덮였지만 그 광택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금색 테두리, 복잡한 다이얼. 분명 값비싼 물건이었어요. 저건 훔친 건가? 순간 불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이 사람이 도둑이라면 제가 도와줬다가 오히려 연루되는 건 아닐까? 경찰이 와서 저한테 물어보면 어쩌죠?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병원에 데려다 줘야 해. 이러다 죽으면 어떡해? 저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119를 누르려다가 망설였습니다. 구급차가 오면 시끄러워질 거예요. 그럼 건물주가 또 뭐라고 할 거고요. 가게 앞에서 무슨 소동이야? 장사에 방해된다고. 라고 할 게 뻔했습니다. 제가 고민하고 있는데 남자가 신음을 냈어요. 남자가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힘겹게요. 초점 없는 눈동자가 저를 바라봤어요. 여기가 어디죠? 남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겁에 질린 목소리였습니다. 여긴 대전이에요. 중앙시장 골목이고요. 대전. 저는 남자는 자기 얼굴을 만지며 당황했습니다.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아무것도 기억이.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공포에 질린 눈물이었어요. 저 누구예요? 왜 여기 있는 거죠? 기억상실.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남자를 자세히 봤습니다. 옷은 누더기지만 얼굴은 생각보다 깨끗했어요. 수염이 길게 자라긴 했지만 인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일단 일어나요. 여기 계속 있으면 안 돼요. 저는 남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남자는 비틀거리며 제 어깨에 몸을 기댔습니다. 죄송합니다. 폐를 끼쳐서. 괜찮아요. 일단 우리 가게로 가요. 따뜻한 거 드시고 병원 가야죠. 천천히 걸었습니다. 남자는 다리에 힘이 없는지 계속 비틀거렸어요. 가게까지 10m도 안 되는 거리인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가게에 도착해 남자를 의자에 앉혔어요. 남자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테이블, 낡은 의자, 벽에 붙은 색바랜 메뉴판. 그걸 보며 남자는 멍한 표정을 지었어요. 잠깐만 기다려요. 얼굴부터 닦아야겠어요.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에게 건넸어요. 닦으세요. 남자는 수건을 받아 얼굴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물이 흘러내렸어요. 흙과 핏자국이 지워지면서 남자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의외로 단정한 얼굴이었어요. 선이 뚜렷하고 눈매가 날카로웠습니다. 노숙자치곤 너무 깔끔한 인상이었죠. 국밥 끓여드릴게요. 배고프시죠?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끓였습니다. 정성껏요. 고기를 듬뿍 넣고 파를 썰어 얹고 김치도 맛있는 걸로 골라서 곁들였어요. 왜 그렇게 정성을 들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 사람한테 잘해줘야 할 것 같았습니다. 국밥을 들고 나왔어요. 테이블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드세요. 뜨거우니까 천천히요. 남자는 국밥을 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우세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근데 이 냄새가 너무 그리웠던 것 같아요.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어요. 손놀림이 서툴지 않았습니다. 젓가락을 쥐는 자세도 교양 있는 사람의 것이었어요. 한 입 떠서 입에 넣더니 천천히 씹었습니다. 그리고 또 눈물을 흘렸죠. 맛있어요. 정말 맛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맛있는 국밥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저는 남자를 바라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말투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뭔가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같았어요. 천천히 드세요. 체하면 안 되니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남자는 국밥을 다 먹었어요. 그릇까지 깨끗하게 비웠습니다. 그리고 김치도 다 먹었어요. 물 드릴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저는 물을 따라줬어요. 남자는 물을 마시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제야 좀 안정된 것 같았어요. 다 드셨으면 병원 가요. 경찰서도 가야 하고요. 신고하면 신원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려워요. 뭐가요? 제가 누군지 알게 되는 게요.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혹시 나쁜 사람이면 어쩌죠? 죄를 짓고 도망친 사람이라면, 제가 누군가를 해친 사람이라면. 남자의 눈빛이 불안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을 경찰서에 데려가는 게 맞아요. 당연히요. 하지만 왜인지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럼 저는 입을 열었어요. 며칠만 여기 계세요. 기억 돌아올 때까지. 제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이 사람을 내쫓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이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요. 남자는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정말 괜찮으신 겁니까? 괜찮아요. 뒷방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지내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남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이 진심으로요. 저는 남자를 뒷방으로 안내했어요. 좁은 방이었습니다. 이불 하나랑 작은 옷장 하나 있는 게 전부였어요. 여기서 쉬세요. 옷은 남편 거 있으니까 드릴게요. 남자는 방을 둘러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은인입니다. 정말 은인이세요. 저는 방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뭘 한 거지?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